보온 콘텐츠는 경기도 경기콘텐츠진흥원, 부천문화재단, 시민미디어센터의 마을 미디어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희망이 샘솟는 마을 라디오 주민 DJ 써니입니다. 지난주 저는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 대상 방학특강 마을에서 배우자 수업의 도우미 선생님으로 참여하였는데요. 한 친구가 저에게 선생님, 언니나 오빠가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응, 언니가 3명, 오빠가 1명, 동생이 2명, 일남육녀야 라고 대답하니 와, 그렇게나 많아요? 하며 놀라더라고요. 궁금증이 많은 친구의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였습니다. 나에게 어릴 적 꿈을 물어보는 질문에 상당히 놀랐지만 차분히 여군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호! 우리 엄마도요. 그래서 군대 체험도 했었어요. 라고 신나게 대답하는 친구. 귀여운 숙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꿈을 이루기도 힘든 현실에서 3D 디자이너를 꿈꾸는 귀여운 숙녀가 건강하게 자라 꿈을 이뤄가기를 바라봅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문여사 오랜만이네. 어르신 이렇게 더운 날씨에 파지 싣고 저쪽 고물상에 가시지 위험하게 어디로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쪽 고물상 두 곳 다 문 닫았어. 건물 짓는다고. 어머, 그럼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왔다 갔다 1시간 안 걸려. 너무 멀어요. 날씨도 엄청 더운데 시원할 때 다니시지. 괜찮아. 늘 하는 일인데 맨날 가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2-3번 가니까.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파지 팔면 얼마나 줘요? 파지는 키로에 40원이고 책은 좀 더 줘. 70원이야. 맙소사. 그럼 이렇게 잔뜩 싣고 가도 몇백 원이겠네요? 힘들게 주워다 팔아도 그것밖에 못 받는데 그만하시고 다른 거 알아보시면 어떨까요? 희망 일자리인가 그것도 나이가 많다고 안 되고 그냥 운동 삼아 다니는 거야. 걸으면서 건강도 챙기고 말이야. 쉬엄쉬엄하니까 걱정 말어. 아무튼 차 조심하시고 시원할 때 다니세요. 응, 문여사 고마워. 문여사님 어디 갔어요? 어머, 현빈 엄마 아들 군대 보냈다면서 많이 울었겠다. 나도 우리 아들 군대 갔을 때 엄청 울었는데. 네, 군인들만 보여도 눈물이 나요. 그것도 순식간에 지나가. 근데 어디가? 아들한테 편지 보내려고 하는데 여기 있던 우체통이 없어졌네요. 뭐야, 우체통이 없어진 지가 언젠데. 그리고 요즘 누가 편지를 써. 문자 보내면 되지. 제가 아들 군대 가면 편지 보내는 게 로망이었는데 우체국까지 가야겠네요. 날씨도 더운데. 무슨 로망식이나. 하기사 써니도 일주일에 2-3쪽씩 보냈는데 아들이 엄청 좋아하더래. 제대하고 왔는데 두툼한 편지 봉투 보고 뿌듯했다더라고. 왕년에 연합편지도 그렇게 많이 썼을까 몰라. 네, 저 우체국 다녀올게요. 썼던 편지는 보내야 하니까요. 그래도 한 10통 정도는 보내고 싶어요. 그렇게 되나 보자. 아마도 그 편지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어색해진 짧은 머리. 오늘의 주제 사라지는 것들에 관하여 문여사의 진달래, 현빈 엄마 김태경, 어르신 써니였습니다. 진달래님, 태경님 꽁트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저도요. 그런데 정말 저희 주위에 사라지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그 고물상 같은 경우엔 주택가에 있으면 미관상 좋지 않아서 주민들이 싫어해서 없으면 좋지만 그래도 대부분 고물상을 이용하신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또 이 지역 특성상 인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도 않고 차도도 주정차가 많아 위험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어르신들이 더 조심해서 다니셔야겠어요. 네, 그 소개가 늦었죠? 현빈 엄마 역을 도와주신 김태경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열동에 살지만 주 활동 무대는 원종동이고 기타 동아리 드량기에서 기차도 치고 돌봄 공동체 우리랑 활동을 하고 있는 태경입니다. 네, 태경이 반갑습니다. 아유, 날씨도 덥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도 못하고 계실 텐데요. 요즘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저도 기타도 못 치고 봉사도 못하고 해서 저는 요즘 부천에서 반, 시골에서 반반한 농사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랑의 꿈이 귀촌이거든요. 오, 그럼 반농부가 되셨다는 말씀인데요. 저도 기천에 관심이 있어서 그 도시농업관리사 있죠. 그거 수업을 받았거든요. 근데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냥 도시에 살면서 태경 씨가 키운 농수산물을 사 먹는 게 낫겠다 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맞습니다. 저도 엄마가 농사 지어주신 것만 먹다가 네. 직접 농사를 지어보니까 사 먹는 게 싸다고 생각들더라고요. 농사는 힘들지만 네. 코로나로 어려운 요즘 아무 생각 없이 농사에 전념하다 보면 예,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예. 새소리, 물소리, 매미소리에 힐링도 되고 공기도 좋고 좋은 면도 많더라고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귀가 또 솔깃하네요. 역시 써니님은 팔랑귀. 안 그래도 저희 남편도 주말마다 고향에 가서 농사를 짓는데 바로 채취해서 그런지 시장에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고 싱싱하고 보관도 오래 할 수 있어서 좋긴 한데 직접 농사 짓는 게 힘들긴 하잖아요. 그래서 진달래님 피부가 우유빛깔이시구나. 그러면 태경님 그럼 농사 짓는다는 게 다 힘들긴 하잖아요. 근데 제일 힘들었던 일이 뭘까요? 진짜 제가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근데 예. 벌레, 진딧물, 뱀 얘네들이 뱀이요? 우리 밭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나는 제 의사와 상관없이 얘네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저는 너무 징글징글하거든요. 제발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인기가 많네요. 거기 가서도. 태경 씨 정말 힘들겠네요. 근데 친환경으로 키운다는 게 장난 아니게 힘들죠. 그곳에서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친환경으로 나온 약들 많으니까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맞아요. 친환경으로 농사 짓는다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신랑이 또 유기농 농사를 져야 된다고 또 고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한 1, 2년 정도는 그래, 니네들 반, 우리 반 먹는다는 그런 심정으로 그래, 니네 많이 먹어라 이러고 농사 짓고 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울타리도 만들게 되고 얘네들이 못 들어와야 되니까 그리고서는 얘네들이 좋아하는 작물 이런 거는 안 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울타리 다 지어놓고 지난 주말에 김장배추를 심고 왔는데 올해는 그 김장배추로 꼭 김장배추를 담궈보고 싶어요. 김장을. 아유 힘드신 게 많구나. 근데 이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시간장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태경님. 라디오 방송에 그 2번째 출연하셨잖아요. 네. 그럼 또 소감 한마디 안 들을 수 없겠죠? 제가 작년 추석 특집에 나왔었는데 좀 있으면 또 추석이잖아요.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 농사 짓는 얘기를 더 하고 싶었는데 좀 아쉬워요. 이 번외 방송 같은 거 하나 하셔서 제 농사 짓는 얘기를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네. 코로나로 다 힘드실 텐데 저만 힘든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들 잘 지내시고 건강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태경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해 배추 농사 꼭 성공하시길 빌게요. 그리고 저한테도 배추 꼭 파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기자수첩을 펼쳐볼게요. 기자수첩을 펼쳐라. 빠밤. 기자수첩을 펼쳐라 9호로 경기도 생애주기복지 서비스
경기도는요, 촘촘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요, 도민들의 삶과 질과 행복을 높이고 일생 동안 누릴 수 있는 서비스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런 서비스가 있다니 경기도민으로서 자부심이 생기네요. 네, 그럼 진달래님은 제일 받고 싶은 복지 서비스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써니님이 오프닝 멘트로 인구가 줄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젊은 분들이 출산, 육아, 교육 등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결혼을 꺼려하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서비스도 있나요? 네, 그럼요. 임신, 출산, 진료비도 지원해주고요. 출산 장려금도 지원하고요. 그리고 산후조리원까지 지원해준다니까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은데요? 근데 환경이나 유전적 요인으로 불임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난임 부부에 관한 서비스는 없나요? 네, 그 난임 부부 시술비도 지원이 있는데요. 워낙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그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고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만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임신에서 출산까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도 줄고 좋네요. 그리고 아이 키우는데도 경제적으로 부담스럽잖아요. 네네. 그럼 아동에 대한 복지 서비스는 무엇이 있나요? 네, 그 아동한테는요. 7세 미만 아동수당이 1인당 10만 원 지급하고요. 그리고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8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10만 원에서 20만 원 지원하고요. 그리고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을 도내 어린이집이나 지역 아동센터 그리고 공동생활가정 주 1, 2회 공급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 3세부터 5세까지는 보육료 1인당 24만 원 지원해주고요. 그리고 만 6세에서 12세까지는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하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신입생한테 또 교육도 지원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경기도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네, 지원이 참 많네요. 네네. 그리고 돌봄센터 같은 경우엔 맞벌이하는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네. 기대가 되는데 청년이나 장년층의 복지 서비스는요, 어떻게 되나요? 그 기자수첩을 펼쳐라 정보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요. 만 24세 대상으로 청년 기본소득 분기별로 25만 원,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고요. 그리고 청년 면접수당, 그리고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 마이더스 통장, 그리고 군 복무 또 상해 보험까지 가입하는데 지원해 준다 그래요. 그리고 행복주택 공급하고요.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대출 이자도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경기도 5060 그 이음 일자리 사업도 하고요. 그리고 경기도 생활기술학교는요. 도내 5060 신중년 세대를 대상으로 은퇴 노후 설계 그리고 생활기술 교육, 현장 실습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하네요.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프로그램에 관심이 가네요. 그쵸, 써니님? 전 아직 나이가. 그래요. 써니님은 아직 어리죠? 마지막으로 노인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도 마저 소개해 주세요. 어린 써니님. 네, 나이 어린 써니가 잘 소개해 드릴게요. 그 노인 장기 요양보험으로 우리 동네 주치 사업 그리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등이 있고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로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그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 기초 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계층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으로 개인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그리고 그 서비스로는 안전 지원이라던가 생활 교육 그리고 사회 참여 등을 통해서 인생의 황금기인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노인 복지에 힘쓴다고 하네요. 그럼 모든 경기도민들이 소외받지 않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촘촘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더 많은 정보를 받고 싶으시면은요,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생애 주기별 복지 알림이를 신청하면은요, 나이, 상황, 관심사별 복지 정보를 선별하여 이메일 또는 문자로 제공해주고 본인뿐 아니라 가족사항을 입력하면은요, 가족 구성원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얼른 신청해야겠네요. 그런데 어디서 신청하나요? 네, 생애 주기별 복지 알림이 검색하면은요, 바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정보로는요, 5종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가위 나눔 행사를 하네요. 네, 한가위를 맞이하여 한가위 한나눔, 한사랑 명절 음식 이웃 나눔 행사를 진행합니다. 지역 내 이웃과 명절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은 명절 음식, 예를 들어서 송편, 과일, 식용유, 포 등등 및 후원금을 5종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전달해 주시면 필요한 지역 주민분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그 전달 받을 대상으로는요, 오정동, 원종 1동하고 원종 2동, 오정동에 거주하는 지역 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취약계층 가구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까 그 주변에 명절 나눔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복지관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한 달간 진행할 예정이오니 자원봉사 혹은 나눔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들은 9월 11일 금요일까지 032-677-0108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이 행사를 매년 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모든 주민들이 풍성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의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기자수첩을 펼쳐라의 꿀잼, 코너 속의 코너, 그거 참 알고 싶다. 가보죠. 코너 속 코너, 그거 참 알고 싶다. 오늘은 락스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진달래님, 집에서 락스 쓰고 계시죠? 그럼요. 화장실 청소, 주방 등 여러 용도로 사용하고 있긴 한데 왜 갑자기 락스 얘기를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락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쓰는 경우가 있어서요. 여름철에는 막 눅눅하고 막 습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락스 때문에 위험했던 적이 있어서 오늘 락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갈까 합니다. 맞아요. 저도 쓰면서 궁금한 점이 많았거든요. 그럼 오늘도 써니님이랑 함께 궁금증 한번 풀어볼까요? 네, 그럼 먼저 락스 성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 주 성분은요, 차염소 나트륨은 수산화 나트륨 즉 가성소다 용액에다가 염소가스를 더해 만들어진 물에 녹인 수용액으로서요, 살균 악취 제거로 사용하는 살균 소독제래요. 그래요? 그런데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락스가 천연소금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이 있는데 염소가스를 더했다면 유해 성분이겠네요? 네, 그 중성세제와 같이 사용하면 염소가스가 발생하여서요, 독가스가 될 정도로 위험하대요. 근데 염소가스는 무거워서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창문을 열거나 환풍기를 틀어도 쉽게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되게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할 때는 문을 열어놓고 사용하라고 하는 거군요. 네. 저도 항상 청소할 때 문을 열어놓고 하는데 사실은 락스 냄새가 독해서거든요. 맞아요. 저도 냄새가 독하긴 하죠. 근데 사실 제가 실내 수영장을 가지 않는 이유가 락스 냄새 때문에 가지 않거든요. 냄새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똥배 때문인 거 아닌가요? 아유, 이 똥배는 아줌마 인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독한 냄새를 없애려면 락스를 사용할 때 희석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물과 희석을 하게 되면 효과도 떨어질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 활용도에 따라서 1대 300이나 500배 정도로 희석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 식품 살균 소독은 500배로 희석하면 물로 하면 좋다고 하네요. 그래요? 네. 저도 화장실 청소할 때 많이 희석해서 쓰긴 하거든요. 그런데 곰팡이가 심한 곳은 원액을 쓰게 되더라고요. 원액을 쓸 때는 장갑 끼고 마스크 쓰고 문 열고 하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아우, 역시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안다니까요. 그리고 청소할 때는 꼭 찬물을 사용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집안 구석에 곰팡이가 생겼으면 분무기로 뿌리면 곰팡이가 빠지게 됩니다. 심하면 또 원액을 써야겠지요? 네, 그 싱크대나 세면대가 막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 막히는 뚫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 하수호수가 주로 단백질 성분으로 이루어진 머리카락이나 음식물 찌꺼기로 막혀 있기 때문에 락스가 단백질을 녹이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름철이면 제일 곤욕스러운 게 빨래에서 나는 냄새, 특히 수건 냄새는 정말 스트레스죠. 네네. 이럴 때도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설명해 주세요. 네, 이럴 때는요, 그 락스 1에 물을 200배 희석을 해서요, 절대로 뜨거운 물은 안 되고요, 찬물로 사용하시고, 다른 세제와 산소계 표육제는 넣지 마시고, 10분 정도 담가 두셨다가요, 헹구시면 되는데, 그 빨래의 얼룩 제거는 50배 희석하시면 된다네요. 그럼 흰색 수건은 괜찮지만 색깔 있는 건 색이 변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럴 경우에는 색깔 있는 수건 끝만 살짝 찍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색이 변하며 물을 좀 더 희석하면 되겠죠? 그리고 염소 성분이 걱정되시면 비타민C를 넣고 헹구면 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락스 사용할 때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뜨거운 물 사용을 피하자,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자, 환풍기는 물론 창문 열고 사용하자, 긴 옷, 장갑, 마스크 꼭 착용하자, 락스와 세제 같이 사용하지 말자, 올바른 희석 비율 알고 사용하자, 얼굴은 가까이 두지 말고 사용하자, 락스 사용법 잘 숙지하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진달래님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저도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사용할 때 꼭 사용법 숙지하겠습니다. 네, 기자수첩을 펼쳐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진달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예방법,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행사는 자제, 아프면 3, 4일 집에서 쉬고 출근 자제, 사람 간 두 팔 간격 거리 두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기, 머무는 장소는 매일 2회 이상 환기시키고 주기적 소독, 확산 방지를 위해서 꼭 지켜주세요. 희망이 샘솟는 마을 라디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 DJ 선이었습니다.